안녕하세요, 둑바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화물차 파업 그리고 안전 운임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녹화를 합니다. 어, 일단 화물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저들이 화물연대 분들이 저렇게 어? 길거리에 나와서 어, 안전운임제를 해달라고 하고 저렇게 추운 날 고생을 하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왜 이해할 필요가 있냐면, 실제로 그 뉴스에서 뭐 귀족 노조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귀족 절대 아니고요. 화물차 운전에서 귀족이라는 소리도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뭐 귀족은 절대 아니고요. 그럼 돈을 많이 번다, 충분히 번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버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운임비는 저 동남아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협상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차주들이 협상력이 없기 때문에 동남아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한 두 배 정도는 비싸죠, 운임이. 어, 그러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시장 자율화에 맡겨놓고 어, 그 운행 시간을 제한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운행 시간을 제한을 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운임이 지금의 두 배는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는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지를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 화물차의 수입에 대한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일단 화물차는 움직이면 돈이 되는 겁니다. 많이 움직였으면 돈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로버트다. 24시간 일한다. 그러면 돈이 더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간이죠. 24시간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11월 달 실제 뭐 더 보탠 것도 없고 뺀 것도 없고 실제 11월 달에 제 수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출은 1,350만 원 정도 돼요. 이 매출이 잠시만요. 요 매출이 1,35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매출 금액 1,350만 원 정도 되는데 부산항에서 경기도를 왕복을 11번을 해가지고 1,3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는 부가세가 빠져 있고요. 왜냐면 1,350만 원 플러스 부가세 135만 원 나오는데 그 부가세는 어차피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빼고요. 그래서 1,350만 원이고 이 1,350만 원보다 실제 운임은 조금 더 됐는데 문제는 저희가 배차 사무소에 수수료를 떼갑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다 빼고 실제 받은 돈은 한 1,350만 원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11번 왕복했는데 1,350만 원, 한복당 100 몇십만 원이니까 좋네. 그러는데 일하는 패턴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하는 패턴하고 다르게 저는 왕복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20피트 컨테이너를 싣거나 아니면 멀리 파주 저 끝 지역까지 가는 거 기사들이 선호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지역 올라오면 못 내려옵니다. 당일날. 그러니까 무조건 자야 돼요, 위에서. 차에서. 그럼 운행을 못하는 만큼 손해가 발생하죠. 대신 소모품도 안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매출은 줄고 수익은 줄죠. 내려갔다 올라오면 올수록 수익은 더 늘어나니까. 물론 몸은 혹사되겠지만. 근데 저는 간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무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오히려 파주나 그 윗지방 아주 높은데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쪽 지방으로 가면서 업단가를 조금 받아서 워낙 배 차이가 힘드니까 업단가를 조금 더 줍니다. 그런 걸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컴바인이라고 해서 20피트 컨테이너를 두 개 실으면 작업을 두 번 하고 하니까 요율이 거의 한 70% 정도 더 비싸요. 다른 거보다. 왜냐면 모든 걸 다 두 배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왕복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운임보다 높습니다. 제 운임은 10일에 왕복하면 보통 10일에 왕복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수수료 다 떼고 사람들 평균. 그것도 안전운임제가 있어서 유가가 안전운임제에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총 지출은 얼마 했냐면 98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369만 원이니까 370만 원 정도인데 전제 조건은 있어요. 사고가 안 나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고가 나면 망해요. 화물차는. 네,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걸 얘기하면 그러면 왜 370만 원 정도 나왔냐 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운행한 거리를 보면 한 11,000km 정도 운행했고요. 그 다음에 연비가 한 3.6km가 나와요. 1리터당. 그래서 한 3,000리터 정도 썼어요, 기름을. 그럼 평균가가 기름 요번에 평균가 한 1,810원 정도 됐거든요, 11월간에. 그리고 보조금을 220원을 좀 받았어요. 제가 보조금 평균을 내보니까 리터당. 왜냐면 예전에 그 보조금이 380 얼마 이렇게 픽스돼 있었는데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1,750원에 얼마에 추가분에 50분에 막 이래가지고 그때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220원 정도 보조를 받았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보조금도 난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게 싫어요. 왜냐면 보조금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유류세 환급해 주는 거거든요. 유류세를 제가 500 얼마인가 내잖아요. 500 얼마인가 내는 것 중에 이거는 내가 놀러 가려고 탄 것도 아니고 사업, 경제 주체로서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거니까 우리가 저 바닷가에서 어부들 있잖아요. 이제 고기잡이 배들 걔네는 면세유라고 그래서 세금이 아예 안 붙거든요. 근데 화물차는 그런 건 없고 그리고 기업도 전기 있으면 생산을 위해 전기를 쓰거나 이런 에너지를 쓰면 다 보조금이 나갑니다. 다그 가격을 인하해 줍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조금 형태라고 해서 주는데 사실은 세금을 거둔 걸 일부 돌려주는 겁니다. 세금 500원씩은. 그래서 솔직히 유류 보조금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300 간단하게 말씀해 보면 3,000리터를 넣으면 유류세가 500원이라고 쳐보잖아요. 150만 세금을 냅니다. 매달 세금을 국가에. 그 유류세도 3년 일몰제인데 불구하고 3년 지나고 끝나야 되는데 계속 연장해서 세금은 더 걷어요 저희한테. 세금이 차라리 유류세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원래 없던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220원이라고 받아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지불하는 경유값 한 1,59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1,011번 운행했을 때 주유 기름값은 485만 원 정도 썼고요. 그리고 요소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리터당 1,600원 하는데 제가 한 번 하는데 저는 장거리를 가고 무거운 걸 싣기 때문에 요소수가 한 1회 왕복하는데 한 33리터 정도 들어요. 그래서 저번 달에 한 330리터 정도 썼습니다. 요소수를. 엄청 많이 먹죠. 저희 건. 그래서 요소수 값으로 한 53만 원을 썼어요. 53만 원. 그리고 톨비도 운행하면 저희가 그 올라갈 때 할인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야간에 운행하면 할인을 주거든요. 톨비가. 근데 야간하고 주간을 섞어서 운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는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는 파주 갔다가 다시 부곡 왔다가 아니면 뭐 인천 가서 통 내리고 또 다시 작업지 가고 막 하면서 쓰면 평균 한 8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톨비를 1회에. 그래서 한 88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그 할부는 안 넣었어요. 왜냐면 할부는 솔직히 얘기하면 할부는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한 거라 그거는 투자 금액이라 안 넣지만 대신 장비나 이런 거는 계속 그 가격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을 넣는 게 맞습니다. 근데 회계적으로 감가상각을 넣으면 매월 385만 원이 감가상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5년으로밖에 안 보거든요. 회계법상. 그래서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감가상각을 할 땐 수익이 안 난다고 계산할 땐 이렇게 계산합니다. 385만 원. 근데 385만 원이라고 하면 벌써 1,000만 원이 1,100만 원이 돼 버려요. 제가 5년 감가상각. 근데 실제로 제가 5년 동안 운행했는데 사고 한 번도 안 났어. 그러면 제 5년 지난 다음에 제 차의 가치는 한 50%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화물차는 평균 시세를 보니까. 그래서 그 평균 시세로 계산했을 때는 감가상각이 매년 일을 하기 위해서 차를 구매해가지고 차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감가상각이 1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매달. 매달.
1년에 거의 1년에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감가상각이. 그래서 1년에 한 190만 원 정도가 감가상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 1년에 한 190만 원 정도 실제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어 그랬을 경우에 그 감가상각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요. 오일 필터가 2년 그러니까 타이어도 갈아야 되니까 제가 2년 기준으로 했거든요. 2년 기준 하면 최소 4회는 갈아야 되는데 한 번 갈 때 한 11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440만 원. 그리고 보험료가 한 400만 원 1년에 하거든요. 그래서 2년치 보험료인 80만 원, 800만 원. 그리고 정비비라고 한 건 차가 저희가 1년 한 달에 10,000km 이상을 띱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몇만씩 뛰는 차예요. 차가 고장이 납니다. 정비비가 필요해요. 뭐가 미션이 한번 고장 나면 막 1,000만 원씩 드는데 그게 한 번에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2년에 약 한 150만 원 정도 정비비가 든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일반적인 정비비. 뭐 미션 오일 가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타이어는 제가 타이어가 10개, 16개가 있거든요. 근데 앞 타이어는 좋은 걸 껴야 되니까 좀 비싼 거 끼면 앞 타이어 두 짝만 180만 원이에요. 물론 2축, 3축, 뭐 4축, 5축, 6축 이런 것들은 조금 싸구려를 끼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타이어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4년을 쓰는 게 있고 2년을 쓰는 게 있어요. 근데 1축, 2축은 제가 2년밖에 못 써요. 그리고 3, 4, 5, 6은 4축 4년을 평균 쓴다라고 보거든요. 5축은 조금 그보다 못 쓰는데 그래서 그거는 4년이니까 그거 50% 그다음에 저 1, 2축은 2년마다 가니까 2년에 100% 해가지고 잡으면 한 600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그리고 지입료가 2년 동안 660만 원이 들어갑니다. 번호판을 임대받는. 그리고 수리비가 이건 수리비 진짜 고장 나서 하는 수리비. 이거 정비비는 그냥 미션 오일 갈고 뭐 이런 거 그냥 라이트 나가면 라이트 그거 갈고 뭐 이런 정비비고요. 수리비는 1,200만 원을 매월 월 100,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그 이유는 저희는 차가 고장 나면 미션이 하나 고장 났다. 미션 내린다 그러면 6, 700만 원이에요. 예. 엔진이 뭐 피스톤이 하나 나갔다 그러면 몇 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장이 안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수리비는 50만 원 정도로 매달 책정해 놨고요. 그래서 실제 총 지출은 실제 감가상각 제가 5년 동안 무사고 돼 가지고 차량 가치가 한 5년 지나면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 가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실제 지출이 한 98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 재무제표상 기업들이 회계하는 방식대로 재무제표상 385만 원을 감가상각을 넣으면 총 지출은 1,1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두 가지서 사고가 한 번도 안 나고 5년 동안 무사고해서 5년 후에 내가 이 차를 판다고 하고 가정했을 때 수익은 369만 원이고요. 저희는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감가상각은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감가상각은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현금 흐름상 실질적으로 할부를 내야 되면 할부는 300이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차량 감가상각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할부도 내면 나중에 차가 가치가 그래도 9천만 원 있으니까 할부 낸 거에 한 반은 버는 거예요 저희가 할부 낸 거에 반은 버는 거고 반은 감가상각 돼버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했을 때 저의 총 수입은 369만 원입니다. 37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총 수입은 만약에 기업 회계 방식으로 따졌다면 저희는 170만 원밖에 못번 겁니다. 세무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369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시급으로 환급하면 365만 원으로 했을 때 18,000원 번 거예요. 시급 18,000원. 여기서 내가 2억이라는 자본금을 투자해서 2억 3천이라는 자본금을 투자해서 일해 봐야 시급이 18,000원밖에 안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물차.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 리스크가 커요. 자, 이거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왜냐면 고정비가 들어가는 게 똑같으니까 횟수를 늘리면 돼요. 횟수를 늘린다는 소리는 뭐냐면 매출을 많이 갖고 간다라는 소리예요. 1회에 30만 원 남잖아요. 1회에 30만 원 남습니다. 제가 운행했을 때. 그러면 지금 11회 운행해가지고 360만 원이 제가 남아요. 근데 내가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나 최소 450 필요하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30만 원 곱하기 3 해가지고 3회를 더 해야죠. 저보다 3회.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360만 원이 큰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적은 돈일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일반 가정에서 360만 원으로 애들까지 키운다는 건 쉽지가 않죠. 맞벌이가 아닌 이상.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 가족 과석을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1회 33만 원을 벌기 위해서 몇 시간을 일하냐면 18시간을 일해요. 재수 없을 땐 20시간도 돼요. 은행 뭐 상하차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횟수를 늘리려면 잠을 안 자고 뛰는 수밖에 없어요. 하루 4시간씩 자고 이래요. 주 5회 4회 이러려면 예, 4-5시간씩 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운전하는 시간을 계산한 거거든요. 저희도 인간이다 보니까 잠깐 버리는 시간, 유튜브 10분 보는 시간 이런 것까지 떠지면 눈 뜨고 있는 시간은 실제로 20시간이 넘어요, 하루에. 하루에 거의 한 20, 그러니까 재수 좋은 날, 뭐 아다리가 잘 맞아. 그러면 진짜 하루에 7시간 잘 때도 있거든요. 7시간, 8시간. 그 재수 좋을 때. 근데 반대로 재수가 없을 때는 4시간, 3시간 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되면 18시간이라는 거예요. 기계처럼 저희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쉬어야 되니까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몇 시간을 주에 일하냐? 주 3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하는 시간이 54시간이에요. 54시간. 이건 저처럼 일할 경우에요. 이렇게 일 안 하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더 셀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가까운 지역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 54시간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매출, 이 수익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건 본인이 일머리를 어떻게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평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당바리 차들이라고 해서 당바리를 막 치는 차들 보면 하루에 4시간, 5시간 잡니다. 차에서만 21시간을 있어요. 그리고 주 5회를 하거나 주 4회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매출은 훨씬 저보다 높겠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은 70시간, 80시간씩 됩니다. 많게는 100시간도 일해요. 어떤 사람들.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한다는 건 일반인들이 지금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인데 뭐 42시간제죠? 지금 대한민국 일반 회사원이 야근 안 한다고 뭐 야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42시간이라는 거에 2배를 일하는 겁니다. 2배를 일하는 거예요. 2배. 2배. 이 2배라는 게 단순 기계가 아니잖아요. 피로도는 계속 누적이 돼 버려요. 그러면 250만 원 벌고 40시간 일할래, 500만 원 벌고 80시간 일할래 이러면 얘가 달라진다니까요. 60시간 일하고 500만 원 벌래 이러면 할 텐데 일하는 시간을 2배로 누르고 500을 받는다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시급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안전운임제도 완벽하지 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안전운임제도 요율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안전운임제가 있어서 저처럼 이제 11번만 하고 운행하면서 조절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저도 이거 한 13개, 14개로 늘려야 될 거예요. 이런 방법이 안 통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많이 일을 해야겠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운임제 자체도 운임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조절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람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안전운임제가 있어도 나는 600이 벌고 싶어 이래가지고 미친 듯이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600이 벌고 싶어. 그럼 나 2배 일해야지 뭐. 2배 일해야지. 잠 안 자가면서 2배 일하는 거죠. 50시간이 아니라 100시간 일합니다. 실제로 100시간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럼 안전운임제가 있고 나서나 없고 나서나 똑같 똑같으나? 아, 일하는 시간이 줄었죠. 통계 내면 이따가 얘기할 텐데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 안전운임제 제껴놓고 다시 한번 다 지워봅시다. 예, 그래서 일부 화물차 운전을 제가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 리스크를 껴안아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다 하죠. 왜? 나는 5년 동안 65만 동안 사고를 안 낼 자신이 있어. 나는 자신 있어. 근데 사고는 내가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건 아니고요. 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운행하면서 실제로 뭐 운전하다가 순간 블랙아웃 온 적이 있어요. 한 번. 바로 휴게소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날은 하루 8시간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내려가는데 100m 동안 기억이 없어요. 피로가 계속 누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말에 오면 기절하듯이 자요, 사람들이. 나도 그럴지언데 나보다 막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한 8, 90%는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주말에 오면 기절만 하시다가 다시 또 일하러 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추천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지인이 트레일러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삼성 이제 다니시다가 퇴직하시고 이제 차도 워낙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물어보고 했을 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저야 이미 방금 달이 있어서 빼기는 힘들지만 지금 몇 년 됐으니까 그런데 그분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대신 그분한테 차라리 할 거면 포터나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것도 한 300 벌어가요. 왜냐면 은퇴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세가 한 50대 이상이시면 그 포터 물론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가빠도 쳐야 될 때도 있고 뭐 레이 뭐 끈도 묶어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분들 매일 퇴근할 수 있고요. 차도 작기 때문에 큰 그거 없고요. 사고 나도 큰 비용 안 들고요. 접촉 사고 이런 걸로 큰 비용 안 들고 수리비도 별로 안 들고요. 그리고도 그것도 300 벌어갑니다. 포터는 아주 만족한다고 그러세요.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세요. 이거 한다는 게 말려줘서. 네. 어, 그분한테 저는 뭐 포터보다는 만약에 몸이 좀 편하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택시 같은 걸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개인 택시는 회사 택시는 뭐 산업군도 있고 그래서 하지는 못하지만 개인 택시도 뭐 월 300은 벌어갈 수 있으니까 일도 편하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승용차로 평상시에 써도 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그분은 포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 11월 수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많다고 생각하나요? 적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음. 일요일 날 나가서 금요일 날 들어오거든요. 음. 그리고 360만 원 모읍니다. 차에서 잡니다. 쪼그려 자요. 그 좁은 차에서. 물론 제 차는 저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게소에서 잔다고 자는 게 자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집에 들어와서 자고 싶냐면 소음이 많은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는데 뇌가 계속 활동을 해서 그런지 피로가 안 풀려요. 차들 왔다 갔다 하지 고속도로 옆에 휴게소 붙어 있는데 시끄럽죠. 귀마개 하고 막 이러고 자는데도 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럼 이게 실제 내가 말한 이게 실제 저 새끼 말 믿을 수 있어 이러실 텐데 실제 근데 뜯어와 봤어요. 제가 그 계산한 거랑 거의 비슷하죠. 2019년도에 이건 국가에서
그 조사한 겁니다. 유류비의 지출비가 389만 원 정도가 들고요. 유류비가 287만 원 들 때 1,300원일 때. 이때는 보조금도 300 얼마였으니까 실질적으로 1,000원밖에 부담 안. 제가 지금 50% 더 부담합니다. 이게 50%더 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듯이 1,400만 원이 되고요. 지출비가 한 380만 원 정도 되고 이거는 거의 안 올랐는데 조금 올랐다고 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월 900만 원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매출 1,300에 980만 원 쓰고 이 정도가 실질적으로 수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 이게 저희는 그나마 컨테이너는 안전인재가 적용돼서 난데 다른 차들은 운임이 계속 떨어져요. 안전운임제가 없는 거. 저희는 안전운임제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많은데 오늘은 일단 제 수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다음은 그러면 다음에는 어, 화물차 시장에 대한 이슈를 갖고 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